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983만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35만원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북한 관련해서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뒤에 살펴보고요. 우선 시황에 대해서 어제 영상 댓글에 시황 부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을 좀 줄이고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황을 가능하면 좀 줄이고 제가 매매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나서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매매할 때 응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정씨가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실업지표 부진이라 그러는데 많이 부진한 건 아니었어요.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다 이 정도고, 그 다음 트럼프가 대선에 지더라도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대선 불확실성 이런 악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주택 지표가 개선된 이런 부분이 호재로 해서 장 후반에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이 약간 늘어난 느낌이고 미국은 어제와 비슷한 상황. 국내 확진자도 114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특이한 게 현재 시간에 코로나 숫자가요, 어제보다 32명이 작습니다. 그럼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는 100명 아래로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주말 동안에 100명 아래로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한 부분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악재로서의 그런 파워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석 연휴하고 휴일까지 끼어가지고 9월 30일부터 수요일부터 쭉 긴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대체로 주식을 팔고 현금화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연휴로 주가가 좀 내려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 부분은 어제 미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독일 증시는 약간 하락을 했고 다우 나스닥으로 봤을 때 크게 밑으로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파 하락, 그 다음 다시 들어올리다가 2파 하락 나왔으니까 여기쯤에서 횡보하는 모습, 바닥을 다지고 위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국 선물지수가 한 플러스 0.3 정도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보다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대충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오늘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상바닥을 이루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들어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에서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2,800억 매수해가지고 매도 부분은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한 7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가 한 3천억 남아있고 콜 매도가 있고 풋 매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이 좋아진다면 이 정도는 순식간에 그냥 매수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확 줄이고 매수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상방 쪽으로 보고 대응하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어느 정도 왔다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제이시언 시스템을 200만원을 가지고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 거래할 때 제이시언 시스템이 5%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치를 먼저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마이너스 5만원 났기 때문에 손실 보는 걸 없애자 싶어가지고 제이시언 시스템을 플러스 5% 5.2%가 나올 때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손실을 만회를 했고요. 그 다음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 한 2점 몇 프로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매수를 해가지고 플러스를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로 마감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시작했는데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아침에 이 상승하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03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여기서 한번 팔고 꺾여서 내려올 때 여기서 한번 팔고 해서 여기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이 9,040원, 9,060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네요. 보유 종목을 전부 다 팔았고요. 그 다음 파워넷은 그 전원 공급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한 어떤 뉴스로 해서 어제 흐름을 제가 어제 매매를 할 때 이게 좀 밀어올리는 강한 힘이 보여가지고 100만원치 잡아봤는데요. 오늘도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아마 그 이 부분에 어떤 호재성 뉴스를 퍼뜨리고 나서 팔고 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힘없이 빠져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손절을 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매매했던 게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나인테크라는 종목요. 나인테크는 4,520원에 4,520원에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그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 강한 느낌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그 엠플러스라는 종목이 대장격이었고요. 나라 M&D하고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길래 나인테크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다가 밀리길래 여기쯤에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4,520원에 반등 나올 줄 알고 잡았는데 밀렸다가 다행히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여기쯤에서 일단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 쭉 흘러내리는 이 부분은 북한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뒤로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뉴스가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북한에서 우리 그 국민 공무원이 넘어온 부분을 사살을 하고 불태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빅텍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흐름에서 여기에서 빅텍을 보고 이게 무슨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싶어서 저는 빅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거의 한 20%대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25% 정도까지 강하게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도 이게 또 갭으로 떠가지고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건 아마도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갭으로 띄워서 일단 밀어보자 이런 의미로 그 단타들이 막 근데 매수가 들어와서 밀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 올리다가 쭉 밀렸고요. 이게 올라갈 재료가 별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북한에서 사살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 측에서 북한에다가 어떤 강경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뭐 정치권에서 그 천인 공노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비난하는 성명은 많이 나왔지만 막상 북한에다 대놓고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뭔가 총을 쐈다거나 포를 쐈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강경 대응이 되겠지만 북한으로 넘어온 그 사람을 사살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다 공격하기도 좀 명분도 없고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밀어 올리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2시 10분인데요. 이때 뉴스가 터지고 저는 이쪽을 봤습니다. 그 항상 남북경협주하고 전쟁 관련주는 제가 비교해서 보는데 이 대하TI라는 종목 TI가 그 남북경협주의 대장인데요.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갖고 뉴스를 딱 봤는데 뉴스가 아주 큰 게 터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직접 그 표현을 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그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하고 남녘동포에 실망감 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건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그냥 침묵할 줄 알았는데 대단히 유감이다, 미안하다고 이제 남녘동포에게 실망감 줘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를 보냈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도 있었다. 한 달 이내 정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가 아니고 최근에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도 있었다. 코로나 시즌에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위로하는 이런 친서 교환도 있었다는 이 내용까지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 그 내놓은 주장을 제가 본 걸 그냥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측하고 좀 달랐어요. 우리 측은 북한군이
월북에 있는 공무원한테 월북 경위라든가 이런 거를 신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총으로 사살하고 거기다가 방독면 쓴 사람이 와갖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태웠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냥 보면 그 화장시켰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북한에서 발표된 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북한 발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밤에 그 부유물을 타고 뭔가 건너오는 모습이 바다에서 발견돼 가지고 경계병이 수화를 했는데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뭐 대한민국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뭐 몸을 뒤척이고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3, 40m 거리에서 사격을 해서 한 10발 정도 사격을 했답니다. 이제 수화에 제대로 응하지를 않고 밤중에 뭐 타고 넘어오고 있으니까 사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살을 하고 나서 가보니까 그 시체는 없고 부유물에 피가 흔적이 있는 부유물만 있었다. 그래서 그 부유물을 코로나 그 수칙에 따라 가지고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그 반대기 같은 그런 부유물이었겠죠. 거기에 그걸 불태워서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불을 붙여서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양쪽의 주장을 조정합해 보면 우리 측은 멀리서 들은 이야기하고 카메라로 그냥 불꽃 받는 정도 이 정도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설명이 나름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과연 월북하려고 했던가 하는 이 부분도 조금 모순인 그 의문인 것 같아요. 그 먼 곳에서부터 거기까지 헤엄쳐서 건너간다면 월북하려면 거기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에서 그냥 그 떨어져, 어떤 불의 사고로 떨어져 가지고 배는 가버리고 바다에 이제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떠다녔던 것 같습니다. 조류를 타고 떠다녔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 지역에서 이제 북한군을 만나다 보니까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북한군은 또 밤중에 이렇게 뭔가 넘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전 규칙에 따라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진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상황만 봤을 때 어제의 상황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제는 남북 간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쟁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녘동포에 실망감 줘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는 이 부분도 컸고 그리고 남북 친서 교환을 했다는 이 부분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어떤 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남북 경협주가 급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빅텍은 뉴스 나오자마자 추락하기 시작해서 어제 오른 것보다 더 빠졌습니다. 어제 여기서 시작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빠져갖고 25%나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가 돼버리게 되면 빅텍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하TI가 대장격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1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과하게 올랐어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종목들이 8%, 6%, 뭐 5% 이렇게 오르는데 얘만 대장이라고 한 19% 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이 매도 잔량이 좀 많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단일가 한번 볼까요? 너무 많이 올라버린 후유증으로 지금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대하TI를 매수할 수가 없었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여기서 그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하TI 말고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 종목은 저는 이제 경농하고 조비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비하고 경농을 매수를 했습니다. 조비를 2450원에 매수했습니다. 2450원. 여기쯤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여기쯤 잡은 것 같아요. 2450원에 100만원치를 잡았고요. 조비를. 그 다음 조비 잡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경농을 13,175원입니다. 13,175원. 이거 이제 두 번 나눠서 매매했기 때문에 두 번 매매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13,750원입니다. 대충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했던 게 경농을 처음 매수했던 게 13,150원. 조비 잡고 나서 바로 경농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13,200원 여기서 한 번 더 잡고 이렇게 해서 2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농 조비를 잡았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DRTI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 다음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경농하고 조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단일가 한번 볼까요? 조비 그렇게 안 밀리고 있죠. 경능도 그렇게 안 밀립니다. DRTI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농 조비 쪽으로, 다른 남북 경협주 쪽으로 쭉 봤는데 DRTI는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들어갈 만한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경농 조비 달았는데 조비를 보통 대장으로 보는데 조비를 100만원 잡고 경농을 200만원 잡은 이유는 지금 이제 비료 뿌릴 계절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 지원 이런 쪽보다는 그 농약 지원 이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경농을 조금 더 비중을 200만원어치를 잡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남북 간에 대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남북 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또 특징이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쫙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이 다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나인테크 같은 종목 오늘 흐름이 좋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면 한번 올라가다가 눌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올릴까 말까 막 하고 있다가 뉴스가 터지니까 저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쭉 팔고 돈 다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쭉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매매했던 제이시안 시스템도 저 뉴스 나오고 나서 2시 10분이었죠. 북한발 뉴스 나오고 나서 쫙 밀리죠. 그러니까 아이 제이시안 시스템 이런 종목이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던져버리고 저쪽으로 다 가버리죠. 경협주 쪽으로 DRTI로 우르르 몰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꼬이면서 이제 다 던지니까 쭉 흘러내려버리는 거죠. 이 제이시안 시스템이 그 제가 좋게 봤던 거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비대면 쪽하고, 그 다음 게시판에 보니까 박영선 중소기업청 장관인가요? 그 관련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나름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이시안 시스템을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흘러내리기 전에 저는 여기서 일단 운 좋게 9,030원, 9,060원에 정리를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올라가던 종목들이 그 시점부터 해서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밀렸습니다. 경협주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경협주가 오르긴 했지만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또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과를 했다고 해서 바로 뭐 그 남북 대화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남북 친서교환을 했다는 이 부분, 이게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하고 정상 간의 대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방한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곧 올 것 같은데요. 왔을 때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북한에서 미국과도 대화하는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 쪽에 뉴스가 상당히 좀 괜찮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당분간은 남북 경협주에 집중해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시간에 그 종가에서 세와 PNC를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화장품 관련주 계통으로 중국 관련했어요. 그 2차 환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세와 PNC가 2차 환불보다 오늘은 좀 더 강해 보였어. 그래서 코로나가 많이 그 확진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재료를 타지 않겠나 싶어서 세와 PNC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한 400만원 정도 그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금 한 580만원 정도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저는 주말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